네, 매주 금요일에는 갤럽에서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상황을 살펴보면 갤럽뿐만 아니라 도하 모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최저치,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론조사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이분 모셨습니다.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부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봉신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매주 만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 갤럽에서 얼마나 나올지 오늘 일단 좀 찍고 갑시다. 얼마 몇 분 안 20분도 안 남았 14분 남았는데 예. 김봉신의 촉. 글쎄요. 예. 10%대 갑니까? 한 20% 정도. 20%. 네, 야. 지난주보다 한 2%포인트 조정되지 않을까. 예. 짜다. 저는 과감하게 가겠습니다. 아, 10%대. 예, 저는 19%. 근데 이 모든 이 모든 게 5.2 이내의 변동이라 예. 5.2를 벗어난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참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답답한 국면인데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원하게 한번 웃었습니다. 어제 NBS 전국 지표 조사인데요. 역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22%로 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22% MBS에서 22% 나온다는 게 굉장히 낮은 수치는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총선 직후가 27이었는데요. 그럼 총선 직후, 총선 참패 후 나타났던 27 대비 5%포인트 더 낮은 수치가 되겠고요.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7월 말, 이게 이제 7월 말, 8월 초 이때가 사실은 휴가 기간이라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람들이 약간 좀 관대해지죠. 어떤 평가에 대해서. 네. 그때 30이었는데 지금 22입니다. 그러니까 찬바람 불면서 지금 8%포인트 더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총선 직전으로 돌아가면은 충격이 큰 수치죠. 38에서 22가 된 거니까 네. 16%포인트 빠진 겁니다. 와. 그러면 정말로 이건 좀 많이 빠졌다고 봐야죠. 네. 지금.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사실은 대통령실이 뭐 저희 프로그램도 열심히 모니터를 하고 계시니까 고소를 위해서. 네, 근데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상황을 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국민들이 얼마나 정말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박한 점수를 주고 있는지, 그렇다면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고 지금 제기돼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 보수지들이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 문제 정리해라. 안 그러면 방법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별로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세대별로 지역별로 살펴보자면 NBS 조사에서도 역시 50대, 이번에는 50대가 아니죠. 40대가 가장 지지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긍정평가가 12%, 부정평가가 83% 나왔네요. 그러니까 예. 40대가 왜 이렇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박한 점수를 주는 겁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경제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경제 문제. 40대 같은 경우에 이제 자녀를 이제 양육하면서 또 부모님을 직접적으로 이제 부양하지 않더라도 용돈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가장들이 가장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다. 그게 이제 40대, 50대라고 보는데요. 이 중에서 되게 낮죠. 지금 긍정평가가 40대에서 12인데 어떤 조사에서는 이게 이제 한 자릿수로 이제 빠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 경제 상황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제 전쟁이 두 군데서 터져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국내 상황에서도 조금 뭐라 그럴까 재정 정책을 좀 조금 더 이제 큰 손을 좀 키워서 좀 펼칠 만도 한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언론에서도 이게 인상적이지 않다 보니까 좀 받쳐주지 않는 것 같아요. 가령 예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가령 그런 게 있었거든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 연초에 재정을 다 풀자라던가 네. 아니면 명절을 앞두고 뭡니까 밀린 임금이 있어서 네. 뭐 명절을 못 세는 그런 사람이 없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중소기업들 그때 돈을 준 건 아니고 빌려준 네. 거죠. 네. 중소기업 사장들이 찾아오면 돈을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근로자들 노동자들한테 돈을 하여튼 줘라. 밀린 임금은 이런 거라도 있고 하니까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지가 않고 이번 추석 때 보면은 뭡니까 재래시장에 상품권 정도 풀었는데 그걸로 이게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서민 정책 또는 중산층 정책 이런 것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은 데다가 네. 물가는 이 조사에서 나왔는데 네. 물가는 확 뛰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좋지가 않죠.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 40대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거는 바로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그게 지역별로도 확인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지금 뭐 광주 전라 지역이야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서 긍정 평가가 5%. 예. 지역에서 5%는 또 처음 나온 것 같거든요. MBS 조사에서는. 예. 이렇게 단단히 숫자여도 5까지 떨어진 건 처음 보는데 부정평가가 88. 그리고 나서는 인천 경기가 제일 낮습니다. 인천 경기 수도권이 18이고 부정평가가 71인데요. 사실상 수도권에서 서울 말고 그러니까 수도권 외곽으로 좀 이렇게 퍼져 있는 이 계층들에 보면 전반적으로 경제 사정에 대해서 상당히 호소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적으로도 이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나마 이제 도심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빠진다 하더라도 도농 복합 지역이라든지 네. 요새 좀 너무 좀 많이 안 좋아져 있다. 네. 경기 상황이 예. 그리고 물가도 오른다라는 거죠. 예. 다 아시다시피 이제 농촌 간다고 해서 물가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공산품 가격은 더 높기도 하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네.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진보 중도 보수 모두 다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제가 이 전국지표조사 지금 보고 계신 저 차트는 이번 어제 발표된 것이지요. 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계속해서 조금씩 빠진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27, 25, 24, 22까지 이렇게 쭈루루룩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기 추세, 단기 추세 모두 다 지금 하락세인 걸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오늘 22 말고요. 그 전주 24, 또 그 전주 25, 27 이걸 보시면은 참 재미있어요. 이 세 번의 조사에서는 어떤 거냐면 잘 보시면 갤럽과 달리 MBS는 4점 척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잘못하는 편이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보여주고 그걸 합쳐서 두 개 해서요.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개를 두 개 합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직전 세 번 조사에서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매우 잘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27 나왔을 때 9월 1주 요거 한번 눈여겨보시면 매우 잘하고 있다 8, 잘하는 편이다 19였습니다. 그래서 네. 27. 이게 두 주 지난 그 다음 조사 25 나왔을 땐 자 매우 잘하고 있다 6, 잘하는 편이다 19. 잘하는 편이다 똑같이 19인데 매우 잘하고 있다가 8에서 6이 됐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떨어질 때 24로 떨어질 때 매우 잘하고 있다가 5. 잘하는 편이다 19. 잘하는 편이다는 19 동일한데 네. 매우 잘하고 있다가 조금씩 빠져요. 빠지고 있네요. 예. 예.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고강도 지지하시던 분들 중에서 미세하게 빠지는 추세가 보이더라라는 거거든요. 고강도 지지라고 하는 건 뭐냐? 흔히 뭐 강지층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인데요. 그 얘기는 뭐냐?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그래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 라고 평가하시던 분들이 한 자릿수지만 있었는데 그분들조차 조금씩 빠졌다. 이 얘기입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 대통령을 그래도 마지막까지 긍정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예. 이거를 보신다면 이거는 조금 대통령실에서도 좀 봐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아스팔트 보수, 태극기 보수, 극단적 보수들을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정도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뉴라이트 보수들까지도 끌어안아서 김문수 같은 사람을 노동부 장관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진숙, 김영태 이런 사람들을 쭉 배치를 했어도 주요하게 대통령을 그래도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층이 빠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전환이 필요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제 당정 관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기조라든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에서 보수 성향이신 분들 그리고 또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을 매우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조차도 조금씩 빠져나갔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번 조사 22까지 다시 빠졌지 않습니까? 전국 네네. 평균 예. 22까지 빠지는 이때를 보면 예. 그러면 이때 무엇이 있었느냐? 우크라에 뭐죠? 공격형 무기를 보낼 수도 있다. 네. 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살상 무기를 지원할 살상 수 있다. 무기 첫 있다. 지원. 예. 예. 지원 첫 언급. 예. 그 얘기가 이제 좀 있다가 좀 그랬고. 그러니까 대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와 어떤 마찰이 굉장히 좀 표면화됐죠. 이 두 가지를 보고 전국은 빠졌는데 그러면 매우 잘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됐느냐? 변함이 없습니다. 5%로. 그러니까 아주 강고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다시 그와 같은 흐름에 뭉치고 있지는 못해요. 여기서 하나 더. 네. 그러면 이렇게 전국 평균 24에서 22로 빠질 때에 그 기간에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이게 올랐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네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직전 10월 2주에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네. 긍정 평가가 51이었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번 조사 22까지 전국적으로 빠졌죠.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 긍정 평가가 44입니다. 더 빠졌어요. 떨어졌네. 예. 빠졌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우크라와 관련돼서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는 그 과정 그리고 또 당정 간의 한동훈 대표와의 네. 갈등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표면화됐을 때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 더 빠지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빠지고 있다.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 빠지는 비율이 좀 더 두툼하더라. 네. 이거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조사는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보수 성향이신 분들을 말씀드리냐면 이미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나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정말 낮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대통령 긍정평가에서 진보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6%가 긍정하고 계시고요. 네. 거의 광주 전라에서 5%인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바닥이죠. 네.